전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전력이 뭘까?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은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 시간은 1초를 의미해요. 1초 동안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것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력을 기호로 쓰면 P라고 써요. 단위 시간, 세컨드, 그리고 전기 에너지 E라고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다. 1초 동안 또는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기는 뭘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도 얘기를 해. 무슨 말이냐? 선생님 이렇게 썼잖아요. 단위 시간당 1초 동안 생산하거나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계산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은 V 곱하기 I 라는 식이 나와요. 요거 외우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VIP 고객님. 1학년 때 뭐 배웠어? MVP. 당신은 MVP야. 이거 배웠지? 오늘 배울 건 이거예요. VIP 고객님 할 때 VIP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V가 뭘까? 전압. 전류는 I.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뒤에 있는 식은 뭔가요? 중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요거가 되게 유명한 식이에요. V, 전압은 뭐 곱하기 뭐? 전류 곱하기 저항. 요 식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했어요. 대입만 했더니 요런 식이 나옵니다. 가능하면은 VIP는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면은 참 차근차근하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위는 뭐가 될까요? 단위 시간당 1초 동안의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 퍼 세컨드인데 이걸 좀 더 바꾸면은 와트라고 써요. 또는 킬로와트라고 하는데 이 킬로라는 소리는 1000이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1킬로와트는 1000와트예요. 1km는 1000m, 1kg은 1000g, 킬로라는 소리는 1000이라는 소리입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발전소에서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보내야 되겠지, 가정에다가. 그거 얘기하면서 전력을 배웠어요. 전력은 뭐지? 1초 동안 만드는 전기 에너지야. 1초 동안 만드는 전기 에너지, VIP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초 동안에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가정으로 보낼 때 이렇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1초 동안에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가정이나 또는 공장으로 보내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를 보내다, 한자예요. 그리고 보낼 때에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을 전압이 바뀐다 그래서 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을 변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압을 아무리 바꾸던지 간에 우리 학교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는 몇 볼트의 전기가 들어와야 될까?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전압을 220볼트로 낮추어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집 앞에 변전하는 곳이다. 그래서 주상, 변압기라고 얘기를 해요. 보내는 과정은 이거예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 전압을 바꾸는 곳에서 초고압으로 바꿔요. 거기도 프린트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한 10kV, 그러니까 10,000V 정도 되는 거를 70만 볼트 정도로 다시 올려줘요. 더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 1차 변전소에서 낮추고
2차 변전소에서 다시 낮추고 주상 변압기에서 다시 낮춰가지고 어디로? 가정에다가 220V를 나눕니다. 여기서 질문, 왜 이딴 짓을 하는 걸까? 전력이라는 게 뭐라고 했었지? 1초 동안에 만들 수 있는 에너지예요. 1초 동안 생산된 에너지 또는 1초 동안 소비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전소에서는, 수력발전소는 댐을 열어가지고 물을 방류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화력발전소는 석탄이나 석유를 떼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만약에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많이 방류하면 되겠죠. 또는 더 많이 떼면 되겠지. 적게 만들려면은. 그 반대로 물을 적게 보내든지 적은 에너지를 쓰든지.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보내면은 아래 지역에 침수를 당해. 아랫마을이. 또는 너무 많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은 폐기물이 많이 생긴다든지 공해가 심해져. 따라서 하루 동안에 웬만하면 이 정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에너지 총량이 있어요. 이 정도 사용될 테니까 이 정도의 에너지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총량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발전소에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가정이나 공장에 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 주의하세요. 1초 동안 보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 즉 공급이라고 할게. 고정 돼 있어요. 요거 보면 바로 이거 나와야 돼. 무슨 식 기억나? VIP. 그러니까 공급되는 전압과 공급되는 전류의 곱은 어때야 돼? 고정돼야 돼. 예를 들어줄게. 만이 나와야 돼. 1초에 만만 생산해야 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전압과 전류는 어때?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쉽냐? 정말 쉽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100V로 10,000V로 보내고 전류를 1A로 보내는 거 가능해요? 가능해. 난 다르게 100V로 보내고 100A로 전류를 보낸다. 이것도 가능할까? 가능해. 뭐만 되면 돼? 둘의 곱이 뭐만 되면 돼? 10,000W만 되면 돼요. 근데 왜 하필 초고압 변전소를 거치면서 전압을 올릴까요? 왜 전압을 올릴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현금 인출기 알죠? 카드를 집어넣어서 현금을 출금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쓰죠? 지금도? 자, 요즘엔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좀 달라요. 현금 출금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으면은 한 건당 수수료를 떼갔어. 편의점에서는 좀 아직도 그래요. 100만 원을 뽑을 일이 생겼어. 100만 원을 뽑을 일이 생겼어. 근데 수수료가 있어. 어떻게 뽑을래? 100만 원짜리를 한 번에 뽑을래? 100만 원을 한 번에 뽑을래? 아니면은 10,000원 인출하고 다시 카드 집어넣어서 10,000원 인출하고 그걸 100번 할래? 첫 번째는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 한 번이니까 500원. 두 번째는 얼마가 들어? 10,000원 뽑을 때 500원, 10,000원 뽑을 때 500원, 10,000원 뽑을 때 500원이니까 그걸 몇 번 해야 돼? 100번 하면은 수수료만 몇 번 나갈까? 100번 나가지. 500원씩 하면은 전체 수수료가 얼마가 나가? 5만 원. 어떤 게 훨씬 낫겠어? 저는 은행에 보답하기 위해서 10,000원씩 뽑을게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100만 원을 한 번에 뽑는 게 나아.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 말이 이거예요. 전압을 높여서 보내면 거꾸로 전류가 작아지지. 전류가 작아지면은
1A만큼의, 그러니까 한 번만큼 수수료를 떼. 근데 100V로 낮추면은 몇 암페어가 되지? 100A가 되니까 100번만큼의 수수료를 떼. 어디서? 전선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내야 돼? 그렇지.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게 최고겠지. 그래서 여기 초고압 변전소가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야? 전압을 높여요. 전압을 높여서 뭘 줄이자는 거야? 손실, 전선에서의 전선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자고? 줄이자고. ATM기 수수료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럼 선생님 끝까지 올려가지고 보내면 좋잖아요.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끝까지 70만 볼트로 보내면 좋잖아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콘센트 코드 꽂아야 되는데 70만 볼트야. 갖다 대는 순간 뭐가 생길까? 스파크가 켜요. 쉽게 얘기하면 번개가 쳐요. 어떻게 될까? 꽂는 사람들은 다 죽어. 전등 가려고 그래도 스파크가 튀어서 죽어. 벽 근처에만 가도, 전선 근처에만 가도 죽어. 무섭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을 낮춰야 되겠지. 전압을 낮추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안전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확 낮추기가 어려워서 천천히 단계별로 낮추는 거야. 몇 볼트가 안전하다고? 220볼트. 여기서 더 위험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라들은 100볼트, 110볼트로 더 낮추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220볼트로 하기로 정했어요. 자, 기본 체크 봅시다. 전력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전력을 집으로 보내는 거, 1초 동안에 생성된 에너지를 계속 집으로 보내는 과정을 송전 또는 전력 수송이라고 해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 봅시다. 전력, P죠. 전류의 제곱, 전류는 I죠? 제곱. 전압, V에 각각 비례한다. P는 I 제곱 V. 배웠어? 이런 말 없지? 틀렸어요. 뭐야? 전력은 전압과 전류에 각각 비례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I 제곱, 전류의 제곱과 전선의 저항에 비례한다,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얘는 틀렸어요.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이기만 한다. 전압 높이는 거 필요하지. 왜? 수수료를 떼는 거를 줄여야 되니까 높이는 거 필요해. 높이는 거 필요한데 그걸 그대로 집으로 보내면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단계별로 낮춰야 되겠지. 그래서 올리기도 하지만은 낮추기도 합니다. 틀렸어요. 주상 변압기에서는, 주상 변압기는 집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변압기예요. 전압을 220볼트로 낮추어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한다. 맞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220볼트로 낮추어져서 쭉 보내질까? 아니지. 우선 처음에 10,000볼트, 20,000볼트 된 거를 70만 볼트로 쭉 올려주는 초고압 변압기를 거쳐야 되겠지. 틀렸어요. 낮추어서가 아니고 70만 볼트 정도로 올려서 보내는 고압 변전소를 지납니다. 자, 개념 이해되겠죠? 간략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 과정.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집으로 보내야 돼. 어떻게 보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도중에 손실되는 거를 줄여야 되겠지. 어디서 손실이 일어날까? 전선에서 손실이 일어나요. 그럼 전선에서 손실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줄을 바꾸면 되겠지. 근데 줄을 바꾸는 게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ATM기에서 돈을 뽑는 횟수를 줄이면 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전류를 줄이고 전압을 많이 올리면 좋겠다. 라는 게 조금 전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전력 손실,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무조건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손실이 일어나요. 열 에너지로 빠져서
손실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럼 손실이 일어나는 전력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손실된 전력. 그럼 가정에는 얼마만큼의 전력이 보내질까? 얼마만큼? 자, 이거 잘 봐. 발전소에서 이만큼을 공급했어. 가정에다가는 가정이나 공장에다가는 이만큼이 도착을 해야 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뭘 줄여야 돼? 손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하면 돼? 줄여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만이야. 그러면은 가정에서 도달하는, 많이 될 수는 없어. 한 9천 정도 도달하고 싶어. 그러면은 손실이 어떻게 돼야 돼? 1000이 되면 되겠지. 이것보다 더 가정에 많이 도착해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손실 전력을 줄이면 돼.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식은 이거예요. VIP 고객님이랑 V는 IR, 중학교 때 배웠던 거.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발전소에서 만들 수 있는 1초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고정이에요. 1초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생산이에요. 공급되는 전력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만들 수 있는 전력량은 고정돼 있어요. 일정해요.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고정돼 있어요. 얼마만큼 만든다고 할까? 10,000W라고 해봅시다. 10,000W. 근데 P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지? VIP 고객님, 공급되는 전압과 공급되는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편하게 바꿀 수 있어? 전압과 전류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100만 원을 한 번에 뺄 수 있느냐? 100만 원을 10,000원씩 100번으로 뽑을 수 있느냐? 대신 뭐는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ATM기에 수수료는 있으니까 최대한 적게 뽑도록 노력하자. 뭐는 줄여야 돼? 전류는 줄이자. 자, 따라서 전압을 얼마로 한번 놔볼까? 전압을 100V로 해봅시다. 전류를 몇으로 해놓을까?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100A가 되겠지. 따라서 전선을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렇지, 여기 흐르는 전류는 100A가 돼요. 선생님이 전선에다가 저항 표시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전체적으로 열이 발생하지만 여러분들 계산하기 쉬우라고 한 곳에다가만 저항을 그려놨어요. 얼마라고 할까? 저항을 그냥 적당하게 0.1이라고 그냥 임의대로 해보자. 그러면 전선에서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 값은 얼마일까? 손실되는 전력 값은 얼마일까? 손실되는 전력값. 뭐 하면 돼? 여기 저항에서의 VIP를 구하면 되겠지. 근데 뭐는 알고 있어? 전류는 알고 있어. V는 알고 있어? 몰라. 선생님, 저기 V 여기 있잖아요. 주의해야 되는 게 전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류는 얘랑 똑같아. 전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된다. 전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아.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야. 근데 저항을 만나면은 전압 강화 들어봤니?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전압 강화는 전압이 떨어지는 정도는
공급되는 전압이랑은 별개예요. 강화가 일어나는 전압이랑은 완전히 달라. 되게 중요합니다. 얘랑 얘랑은 같아. 근데 뭐랑 같지 않아? 공급되는 전압이랑 저항에서 떨어지는 전압이랑은 같지 않아요. 요게 두 번째 별표야. 자, 따라서 뭐 구하면 되겠다? 여기서의 전압을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전압 구하는 방식 얼마야? V는 IR 배웠잖아. V는 IR이니까 I는 얼마야? 100A. 저항은 얼마야? 0.1. 따라서 몇 볼트가 되겠죠? 10볼트가 나오겠죠. 따라서 I, V 둘 다 구했으니까 손실되는 전력 구할 수 있겠지?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야? V 10V, I 100A. 따라서 손실되는 전력은 얼마가 된다? 1000W. 따라서 발전소에서 10,000W 만들었는데 송전선에서 1000W만큼 손실이 일어났어. 그럼 가정에는 몇 와트만큼 도착하는 거야? 계산했지? 도착하는 거는 9000W만큼 도달했어요. 위에다 쓸게. 공급 할 때 100V 100A로 보내면은 얼마만큼 손실이 일어난다고? 손실이 1000W만큼 손실이 일어나요. 일부러 써놨어. 선생님 조금 이따가 비교하려고. 자, 두 번째 10,000W로 똑같이 보내요. 10,000W로 동일하게 돈을 뽑는데 이번에는 뽑는 횟수를 줄일 거야. 그러니까 전류를 1A로 만들 거야. 전류를 낮출 거야. 전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되겠지. 얼마가 될까? 그렇지. 10,000V로 올렸어. 자, 이번에는 공급하는 거는 똑같아. 10,000으로. 근데 10,000V로 보냈고 그러니까 전류는 1A가 됐어. 그럼 손실이 얼마가 일어날까? 얘기했었지. 여기서 보내는 전류가 전선이 하나니까 동일하다고. 얼마만큼 전선에 전류가 흐를까? 그렇지. 1A만큼 전류가 흘러요. 저항은 변함없고 전선은 아직 안 바꿨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전류 저항이니까 V는 얼마가 될까? 여기서 강하가 일어나는, 여기서 강하가 떨어지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 V는 IR이니까 1 곱하기 0.1 얼마가 돼요? 0.1V가 되겠네. 따라서 여기서 손실이 일어나는 값은 얼마가 될까? 여기서 손실이 일어나는 값은 P 손실. 손실되는 전력량은 VIP 고객님 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0.1V 곱하기 0. I는 1A. 따라서 몇 와트? 0.1W. 손실이 얼마가 일어났다고? 0.1W. 어떻게 된 거야? 손실이 몇 배가 줄었어? 10,000배. 사진 나오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낼 때 전압을 100배 높이면 전류는 몇 배가 되겠죠? 100분의 1이 되겠죠? 아이고 미안. 그러면은 손실되는 전력량은 얼마가 될까? 손실되는 전력량은 10,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야? 손실되는 전력의 크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또한 표시는 안 했지만은 뭐가 크면 클수록 손실되는 전류가 커질까? 그렇지, 전선이죠. 전선에 있는 저항을 어떤 거를 쓰느냐, 전선 재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잘 흐르냐 못 흐르냐가 정해지겠지. 구리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전류를 잘 보내기 때문에 저항값이 작고, 전선을 고무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끔찍하겠지. 저항값이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고 싶어. 손실되는 전력. 뭘 줄이라고 했어요? 전압을 낮추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높이라고 그랬지. 미안. 그러면 뭐가 떨어진다? 송전하는 전류가 떨어지겠지. 그거에 제곱하게. 손실되는 전력은 보내는 전류의 제곱하게 비례하고, 또 뭐에 관련돼 있다? 전선이 어떤 재질이냐, 저항이 어떠냐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손실되는 전력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전류를 줄이든지 저항을 줄이면 돼요.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아?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켜서 줄이는 방법이 좋아. 왜? 제곱이니까. 그러면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압을 올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전압을 10배로 올리면은 전류는 몇 배가 된다고? 10분의 1. 따라서 전력 손실은 얼마가 될까? 100분의 1. 전압을 100배로 하면 100분의 1, 만분의 1. 2배로 하면 2분의 1. 얘는 얼마? 4분의 1. 제곱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미친 듯이 올리고 싶지. 그래서 현재 220V로 쓰면 되는데 변전소에서 얼마까지 올린다고? 70만 볼트까지 올린다고. 따라서 변전소에서는 무엇을? 전압을 최대한 높여서 송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송전 전압이 100V야. 얘를 얼마로 증가시켜 줄 거냐면은, 과하게 써볼까? 10만 볼트로 올려봅시다. 그러면은 송전 전류가 원래 10,000A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러면은 손실 전력이 원래는 100만 와트였는데 얼마로 줄어들까? 잠시 멈추고 문제 풀어도 돼요. 해볼게요. 몇 배 증가했지? 전압이 1000배 증가했어. 그러면 전류값은, 송전 전류값은 얼마로 줄어들어야 돼? 1000분의 1배.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겠다? 1A가 돼야 되겠지. 첫 번째 정답. 그럼 손실 전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손실 전력은 계산하면은 1000분의 1이 되니까 손실 전력은 100만 분의 1이 돼야 되겠지. 몇 와트? 1와트. 그렇지.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뭐야?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보낸다. 근데 뭐를 줄여야 돼?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 전력을 줄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전압을 높이는 게 좋아. 그리고 집 앞에서는 어떻게 해? 낮추는 게 좋아. 그거 하는 역할이 누굴까? 여기 나와 있는 변압기예요. 변압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철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를 보내서 변압기를 거쳐서 여기로 전류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변압기를 거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전압이 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전선이 이어져 있지 않아. 얘네 둘은 이어져 있지 않아. 근데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있는 전기가 어떻게 여기로 옮겨질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전자기 유도 때문입니다. 변압기는 무엇 때문에? 전자기 유도 때문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전압을 바꿔주고 전기를 이동하게 해요. 중요한 건 뭘까? 여기랑 여기랑. 보내는 전기 에너지랑 전력이랑 받는 전력이 같아야 되겠지. 잘 생각해봐. 내가 띡띡띡띡 하고 ATM기에서 100만 원을 뽑았어. 근데 나온 게 10만 원이야. 열받잖아. 말도 안 되잖아. 내가 100만 원이라고 눌렀으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 100만 원 나와야 돼. 물론 잔액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10,000W다. 그럼 여기를 이동해 와서 여기를 거쳐 와서 여기를 통과해서 보내지는 전력도 얼마가 돼야 돼? 똑같지. 변압기는 전압만 바꾸는 거고 전기 에너지는 바뀌는 거 아니야.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손실이 돼? 전선을 지나면서 손실이 되는 거야. 선생님 여기도 전선이니까 전선 지나면서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어려워.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 대학원 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자? 아까 번에 송전할 때에 손실되는 전력 계산 문제 따로, 변압 문제 따로로 생각을 하자고. 따라서 P는 VIP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압이 100V라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도 100A가 돼야 돼. 왜? VIP니까. 그럼 여기는 전압이 얼마가 될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여기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 감긴 횟수랑 여기 감긴 횟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감긴 횟수를 100번이라고 해봅시다. 100회라고 감아봅시다. 여기를 만약에 10회라고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여기로 전기가 보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전압이 100에서 10으로 감긴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전압도 같이 떨어져서 여기가 10V가 돼요. 이해되겠어? 감긴 횟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전압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선생님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냥 외워. 이거는. 이거 설명해 주면 너희들 머리 터져. 단 주의, 여기가 10V가 됐어. 그럼 얘도 100A니까 얘도 100A가 돼야 될까? 아니지. 왜 아니야? 얘 때문에.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10이니까 VIP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1000A.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전자기 유도가 어떤 식으로 이쪽으로 전해지는지 얘기해 줄게요. 자,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질 때 직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교류가 흐른다고 그랬어? 교류지?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때 대부분 교류가 만들어져요. 교류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이 방향으로도 흘러요. 그럼 우선 안 흘렀다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 한번 볼게요. 안 흘렀다가 이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니까 전류가 여러분들의 공간지각 능력 이렇게 흘렀지.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까?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은 무조건 생겨. 이렇게. 엄지손가락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류가 안 흘렀다가 흐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장이 아래로 생겨버렸어. 아래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 아래로 자기장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해. 문제는 여기만 자기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장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갑자기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지.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게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지. 다시 한 번 더.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는 순간이야. 저쪽으로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흐르는 순간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고 전류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자기장이 생기면은 자기장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력선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도 뭐가 있어? 고리가 있어. 코일이야. 얘 뭐야? 그 순간에 이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전기가 통하는 코일이니까 빠꾸가 되는 거야. 따라서 자기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뭐라고 얘기해? 자기장이 올라오는 순간 없다가 올라왔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오지마 하겠지.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빠꾸가 만들까? 원래 없다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으니까 막으려면은 어느 방향으로 생겨야 돼? 오지마 해야 되니까 어느 방향? 아랫방향으로 생겨야 되겠지. 올라오는 거 반대로 아랫방향. 요 빨간색이 뭐야? 2차 코일이. 2차 코일 쉽게 얘기하면 빠꾸가 만든 자기장이야. 빠꾸 코일이 자기장을 아랫방향으로 만들었어. 이 말은 뭐야? 여기에 자기장이 아랫방향으로 생긴다는 소리는, 만들었다는 소리는 2차 코일에 뭐가 생겼다는 소리야? 전류가 생겼다는 소리지.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일까? 아랫방향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빠꾸가 아랫방향으로 생겼으니까 감아주면 되겠지. 직선으로 해서 감아주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그러면은 전류가 생길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요 파란색으로 쓴 게 뭐가 되는 거야? 유도. 있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있다가 사라지면 여기서 전류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가지마 하면서 자기장을 만들겠지. 또 반대로 생기면 어떻게 할까? 반대로 전류가 흐르면 위에서 이번엔 찍어 내려오니까 뭐라고 얘기해? 오지마. 그러다가 다시 사라지면 뭐라고 얘기해? 가지마. 아래에서 다시 오면 오지마. 사라지면 가지마. 위에서 오면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를 반복하면서 여기도 무슨 전류가 흘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흐르게 돼요.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전류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순간 2차 코일에 생기는 전류를 얘기한 거고, 다른 순간에는 어떻게 흐를까? 다르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봐야 돼요. 어떻게 연습하느냐? 선생님이 문제를 내줄 거예요. 자, 3D로 얘기하면은 요 그림이에요. 철심이 있고 코일인데 감긴 횟수가 달라요. 여기가 전류가 생성되는 곳, 전기가 생성되는 곳이라서 전원장치 또는 뭐 발전소 가까운 곳 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여기가 가까운 곳을 1차 코일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몇 번 감겼느냐? N1번 감겼다.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냐? I1이다. 여기에 걸린 전압 얼마냐? V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2차 코일이에요. 잘 보면 알겠지만은 전원장치가 없어. 어떻게 해서 전기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전자기 유도로 넘어와야지 여기에 흐르는 거야.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냐? I2다. 몇 번 감겼냐? N2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V2다. 2차 코일. 따라서 1차 코일의 세기와 방향이 변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교류라고 얘기하죠. 교류 전류가 흘러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왔다 갔다 흐르니까 생기니까 왔다 갔다, 요게 교류 표시예요. 왔다 갔다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도 왔다 갔다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도 왔다 갔다 생기니까 여기도 아래에서 쿡, 밑에서 쿡, 왔다 갔다 생기니까 여기 있던 빠꾸가 뭐라고 이게?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여기도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있어 보이게 써봅시다. 교류가 흐른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의지 맞지? 미안. 그대로 베끼니까. 의해 코일 주위에 뭐가 변한다? 자기장이 변하죠. 1차 코일 때문에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로 자기장이 변화하니까 2차 코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기가 유도가 되더라. 전류가 유도가 되더라.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고 이쪽이 이제 전원장치가 있는 쪽이겠네요. 몇 번 감겼느냐? 10번 감겼어. 여기는 20번 감겼어요. 여기 전압이 100V고 전류가 100A야. 그리고 여기는 몇 볼트고 몇 암페어인지 안 나왔어.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까? 얘기했었지? 감긴 횟수에 비례한다고. 뭐가? 전압이. 그러니까 여긴 100이고 10회 감겼으니까 여기는 20회면은 여기가 몇 볼트가 돼야 된다? 200볼트가 돼야 되겠지. 단 여기서 보내는 전력 VIP 10,000W라면은 손실된 게 없으니까 여기도 도착하는 게 2차 코일에 도착하는 전력도 얼마가 돼야 되겠다? 10,000W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VIP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다? 50A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전류가 안 흐르다가 여기에 흐르는 순간, 이렇게 흐르는 순간 여기는 전류가 어디로 생길까? 해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감아줘야 되겠지?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기장이 윗방향으로 생겼어. 1차 코일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에요, 이거. 1차.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은 자기장이 지금 생긴 거야? 생긴 거야. 전류가 안 흘렀다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갑자기 생겨버렸어. 근데 문제는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어디도 영향을 미친다? 2차 코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기가 2차 코일. 2차 코일에 가만히 있다가, 2차 코일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자기장이 생겨서 위에서 찍어 눌러 내려 버렸네. 2차 코일이 뭐라고 얘기해? 오지마. 그렇지. 오지마.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서 막아줘야 될까? 그렇지. 윗방향. 막아줘야 되겠지. 윗방향으로 생겨서 자기장이, 이건 뭐야? 2차 코일. 원래 있었어? 아니야. 1차 코일 때문에 2차 코일에 생긴 거야. 생겼어. 오지마 하면서 생겨버렸어. 질문. 자기장이 있네. 그럼 2차 코일에도 뭐가 흘러야 돼? 전류. 그렇지. 자기장이 윗방향이니까, 2차 코일의 자기장이 윗방향이니까 전류는 어느 쪽으로 생겨야 될까? 윗방향 자기장이니까 감아줘야 되겠지. 감아줘야 되겠지. 어느 방향이야? 그렇지. 여기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 방향으로 생긴다. 그럼 계속 이 방향으로 유지할까? 아니다. 제가 전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자기장이 생겼다가 이쪽 저쪽으로 생기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되겠다? 빠꾸고리도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해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도 어떻게 되겠다? 계속 바뀌게 되겠지.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력 손실과 변압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압을 100배 높이면 어떻게 될까? 전압을 100배 높이면 전류는 몇 배가 되는 거지? 100분의 1로 감소하는 거지. 그러면은 전력 손실은 몇 배가 되는 거야? 10,000배가 되는 거지. 10,000분의 1이 되는 거지. 틀렸어요. 10,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감소한다고. 자, 변압기로 전압을 낮추려면 전압을 낮추고 싶어. 그러면은 처음 거보다 낮은 거 1차보다 2차에서 낮춰야 되니까 감은 횟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 더 적게 감아야 되겠지. 그렇지? 만약에 20V에서 10V로 낮추려면 100번에서 몇 번으로 줄여야 될까? 50번으로 줄여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맞아요.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이거는 뭐 말해 뭐해. 발전소에서는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높여서 보내요. 높여서 보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있지만 손실은 줄이지만 뭐가 문제일까? 위험하다. 심심하면 그 근처에서 벼락이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높이 지어야 되겠지. 게다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선이 휘청휘청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간격 띄우기보다는 송전탑을 가까이 대서 전선이 휘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선생님, 얼마나 되길래 전선이 휘나요? 전압을 높이려면 전선이 되게 두꺼워져야 돼요. 그래서 무게 때문에 휘청휘청 할 수가 있어요. 기본 체크입니다. 효율적인 전력 수송에 대한 거예요. 고전압 전류에 의한 감전을 막기 위해서, 벼락치는 걸 막기 위해서 송전탑을 높게 만든다. 맞아요. 선생님, 그 근처에 가겠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연날리는 사람, 낚싯대 들고 다니는 사람,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저거 끊어가지고 팔아먹어야지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지? 진짜 많아. 그래서 높이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